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총선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반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선거 여러 번 취재해봤는데 생각나는 선거의 법칙 혹시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총선은 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네, 특히나 그 정권 중반에 그 총선을 치를 경우에 그런 결과가 두드러진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다시피 YS 정부 4년 차 그리고 DJ 정부 3년 차,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이렇게 여소야대나 야당이 승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총선을 그 과거를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라고 하고 대선을 미래를 선택하는 전망적 투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기 3, 4년 차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법칙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를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역 교체율입니다. 그 2008년부터 치러진 이렇게 총선 결과를 보면 이른바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정당이 인적 쇄신 흐름을 타고 이렇게 다 승리를 했습니다. 승승승 보니까 이거 100% 적중을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정작 21대 총선 얘기는 없네요. 네, 그 당시 이제 4년 전 총선 결과만 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이 앞서 설명한 기존 두 가지 선거 법칙을 모두 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현역 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3.5%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28%에 불과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4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친문계 주류 대부분이 공천에서 살아남았고요. 또 신인들 상당수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지만 선거에서는 아시다시피 기록적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이 45%에 이른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35% 정도는 된다 이렇게 나름 숫자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김 반장 설명대로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그 4년 전 총선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특수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전히 현역 의원 교체율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다만 선거 때마다 거론되어 온 이 법칙이란 게 대부분 결과론적 해석에 불과하다 이런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의 경우 전국적인 바람도 있겠지만 각 지역의 구도나 인물 경쟁력과 같은 소위 고차 방정식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두 개 변수로 예측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경우에 지난 총선 100세에서 그 패배 원인을 출마자들은 중앙당의 전략 부재나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꼽은 반면에 출입 기자들은 중도층 이탈과 막말 논란에 이렇게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이렇게 공천 문제는 주요 패배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4년 전에도 공천 번복, 불복 이런 파열음, 후유증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이번 총선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